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오늘은 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정다령의 추기경 쫓아다니기 30년. 정민. 1997년 3월 2일 한국일보 주필과 가톨릭 언론인 연합회장을 역임한 언론인 정달령, 1939년에서 2006년 프란치스코는 미국 시애틀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인터뷰한다. 당시 한국일보 심의실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역사는 이때를 한마디로 국난으로 요약한다. IMF 사태 직전이었고 한보 사태로 나라꼴은 말이 아니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며 역사적인 대선을 앞둔 소용돌이의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그 무렵 나라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수환 추기경의 한 말씀으로 캠페인의 결말을 짓자는 것이 인터뷰의 의도였다. 이후 3월 10일자 2개면에 나눠 실린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대하였다. 기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지도자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면 국민은 지도자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아무도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긴박하다. 검찰도 정부도 대통령도 힘을 잃은 채 나라가 표류하는 데 대해 정치인들은 방관하고 언론도 합세하면 이 나라는 누가 붙잡아 살리는가 라고 일갈했다. 정달령은 그로부터 1년 뒤 가톨릭신문 1998년 6월 7일자 13면에 추기경 쫓아다니기 3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다. 그는 추기경과의 인터뷰가 필요한 때가 항상 우리나라와 사회와 정신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였으며 결국 그에게는 마지막 추기경 인터뷰였던 시애틀발 기사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 닥쳐와서 추기경의 말씀이 긴급하게 요청된다는 것으로 그 당위성을 부연한다. 거짓말 잘 쓰는 기자로군. 하지만 언론인 정달령의 추기경 쫓아다니기는 사실 악연처럼 시작됐다는 것이 그의 고백. 그가 쓴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첫 기사는 1968년 4월 당시 마산교구장에서 서울대 교구장으로 깜짝 승임되었을 때였다. 흥미롭게도 기사는 막내 주교에서 맏대주교가 된 까닭, 김수환 대교구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도 그렇거니와 매체도 주간 한국이었다. 그러니까 다소간의 풍설을 포함 중략, 접근 방법과 처리 방법이 격에 있어서 주간 지적이었다는 그의 표현처럼 한국 카톨릭의 새 수장을 가십성 연성기사로 처리해 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사에서 한국 최초의 추기경 탄생을 예고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고 그는 썼다. 그 때문이었는지 거짓말 잘 쓰는 기자로군 이라는 말이 김수환 추기경을 처음 만났을 때 기자에게 건넨 첫 인사 말씀이었다는 것이 정달령의 회고다. 정달령의 두 번째 김수환 추기경 기사는 한국일보 1971년 8월 29일자에 실렸다. 인터뷰를 위해 기자가 추기경을 만난 시공은 놀랍다. 다름 아닌 제2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린 판문점이었다. 가톨릭 신자인 유엔군 수석대표 폴리제독의 초청을 받은 추기경은 내편에서도 판문점 방문을 희망했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판문점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북녘에 있는 침묵의 교회를 생각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의 카타콤처럼 존재할 지하의 교우들. 그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겠는가라는 추기경의 강복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설명하면서 자발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힘은 정부가 시정쇄신을 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중략.
지금 우리에겐 진리와 정의의 바탕을 둔 철학적 이념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우수한 정치 지도자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라는 추기경의 생생한 목소리로 끝맺고 있다. 어때? 추기경 좀 못 만나나? 당시만 해도 북한을 북괴요, 중국은 중공으로 표기하던 때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 대통령의 서슬퍼런 철권 통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대놓고 북한을 위로하고 우리 정치를 비판한 기사는 보고도 믿기 어렵다. 세상이 어둡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려는 용기. 추기경과 기자는 아마도 이 점에서 의기투합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사는 말씀의 인용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일보 입사 10년이 된 정다령은 사회부 보건환경 담당 기자였다. 그런 그에게 휴일 탐방이라는 인터뷰 꼭지가 별도로 맡겨진 것이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세 번째 기사를 쓰게 된 계기였다. 주말이 가까워지면 휴일 탐방의 주인공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항시 난제였고 중략. 당시 편집국장은 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혼잣말하듯 이런 화두를 던졌다. 어때? 추기경 좀 못 만나나? 신문과 방송 2001년 8월호 정달령의 기자론 기사론 8. 1972년 4월 30일자 한국일보 휴일 탐방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목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중략. 아슬아슬한 절벽, 무섭게 공허한 침묵의 심연, 칠흑 같은 불신의 장막. 이 장막을 벗길 빛은 없습니까? 후략. 추기경의 기도시다. 기사는 이어서 김수환 추기경의 목소리는 때로는 신음, 때로는 질타가 되어 들린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더없이 명쾌한 논리, 준열한 비판을 포괄한다. 기자는 시를 리드로 쓴 파격을 넘어 아예 시처럼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인터뷰가 신문에 게재된 날은 추기경 서임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기사는 그로부터 3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가톨릭교회가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 부단한 노력은 이를테면 교회의 현실 참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어진다. 하지만 추기경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에는 물론 교회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회가 병들었듯이 교회도 병들었어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 호소와 비판은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교회 쇄신 의지도 가감없이 보여준다.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의 말. 정달령은 그로부터 30년 후 당시의 김수환 추기경 인터뷰를 이렇게 표현한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례한 약속조차 없이 갑작스레 덤벼드는 탐방을 맞이해서도 추기경의 말은 늘 말끔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실에 대한 사려와 고민이 그만큼 넓고 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대를 보는 직관과 역사 감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추기경은 그때 그가 무엇이든 말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고 따라서 거절하지 않았으며 그 말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그를 받아 전달한 인터뷰 칼럼마저 좋은 기사로 평판되게 만들었다. 신문과 방송 2001년 8월호 정달령의 기자론 기사론 8. 다시 휴일 탐방 김수환 추기경 편은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 발은 깊이 흙탕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여, 하염없는 참회의 눈물을 머금은 채 한결같은 소망은 저 맑고 푸른 하늘 높이 당신 어전에까지 날고 싶사옵니다. 추기경의 기도시는 참회와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당신을 두려워한 당신의 백성의 희망으로, 심지어 기사는 괄호를 쓴다. 괄호를 묶어 숨기려는 기자의 공감과 감동은 괄호를 씀으로써 보이듯 명확하다. 기사가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정형은 무참히 깨진다. 하지만 암울한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의 말은 훌륭히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기자 정달령은 그 소명에 충실했다. 데스크가 된 정달령은 1980년 9월 한국의 성지를 기획해 연재했다. 그는 언젠가 다른 글 관운전을 2002년 여름호 취재 비하에서 문화부장으로서의 나는 중략, 문화면 연재물로 한국의 성지를 기획한 일이 있던 터다. 이충호 차장이 담당한 이 연재는 천주교가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일과 엄청난 유효를 물고 온 문화충돌의 역사를 인물과 현장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종합 일간지로서는 매우 용기 있는 이 시도를 알아주셨을까? 김수환 추기경은 1981년 11월 23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한국의 성지가 이 땅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서울대교구장 명의의 감사패를 그에게 수여해 각별히 챙겼다. 이 시기를 정달령 스스로 불응과 응답으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그분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또 있었다. 정달령 칼럼의 확실한 독자. 그가 추기경의 감사패를 받은 직후인 1981년 말 한국-일본은 세계의 성지를 기획, 첫 번째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기의 연재를 당시 정달령 문화부장에게 맡겼다. 그 출장은 가톨릭 신자로서 정달령 프란치스코의 첫 성지 순례였다. 1982년 1월 1일자부터 15회를 연재한 하늘의 길 땅의 길은 루포르타주의 전형으로 높게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간직했던 가톨릭 신앙에 의미 있는 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그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 애매한 화두는 이스라엘 취재 이후 내 인생의 출장길에서 계속 그 답에 목마른 영원한 질문이 아닌가 한다. 관운전을 2002년 여름호에 같은 글에 썼기 때문이다. 언론인 정달령은 1983년부터 한국일보 인기 칼럼이었던 메아리의 고정 필진이 되어 칼럼니스트로서 명성을 얻는다. 기자 초년 시절에 거짓말 잘 쓰는 기자로 언제까지라도 머뭇거리는 기자에게 어느 날 추기경께서는 기자가 쓰고 있는 기명 칼럼에 대한 관심을 비추셨다. 그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지? 자신이 그 칼럼들의 확실한 독자임을 그런 말씀으로 밝혀주셨던 것이다. 가톨릭 신문 1998년 6월 7일자. 마지막 추기경 인터뷰 기사가 됐던 한국일보 1997년 3월 10일자에서 그는 추기경이 시애틀 한인성당 미사 집전 후 불렀다는 애모 개사곡을 길게 인용했다. 하느님, 난 당신을 알아요. 하느님, 난 당신을 느껴요. 중략. 오 하느님,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훗날 추기경의 사랑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추기경 쫓아다니기 30년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돌아봤다. 언론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그는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물론 자신과 김수환 추기경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만나게 하신 하느님을 깊이 사랑했을 것이다. 언론인 정달령은 추기경의 기도나 예언자적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하는 소명을 완수하고 2006년 8월 6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정달령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셨을 김수환 추기경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여 뒤 선종하셨다. 두 분은 천국에서 여전히 인터뷰와 인터뷰어로 만나고 계실까? 정달령의 둘째 아들인 필자는 두 분이 만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